홍준표 후보의 멈춤없는 거친 입. 이번에는 문재인 안철수 가리지 않고 공격하겠다. 양강 구도를 좀 깨보겠다. 판을 한번 흔들어 보겠다. 홍준표 후보는 판을 흔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목소리 들어보실까요? 내가 알기로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박연차한테 직접 전화해서 돈을 달라고 했다는 진술이 확보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수사기록 공개하면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딱 옆에 있던 비서실장하고 의논을 안 했겠어요. 그런데 그걸 딱 잡아떼고 몰랐다 이러면 최순실이 사태에 박근혜 욕을 못 하죠. 그럼 의논했으면 공범이지. 그럼 대통령 못 나오는 거지. 그래서 다음 세탁기 들어갈 차례는 아마 문 후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생각을 들어보니까 일단 세탁기에 집어넣을 사람으로 문재인 후보를 선택한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세탁기 전략으로 계속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도 그 홍준표 같은 경우는 문재인 후보를 앞서간 후보를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특히 어제 말한 대로 박연차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얘기를 했고 또 어저께 무슨 얘기를 했냐면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바로 김정은을 만나러 가겠다고 했다. 논리 비약인데 사실상 대북 정책에 대해 한국 대통령은 김정은이 되는 것이다.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사실상 김정은이 당선되는 거다. 김정은이 한국 대통령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안보관을 아주 논리 비약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문재인 후보를 공격을 하니까 그 표가 안철수 후보로 많이 갔단 말입니다. 어제부터는 안철수 후보 공격도 굉장히 많이 시작을 하게 된 거죠. 특히 뭐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아까 했던 것처럼 박지원 대표가 있기에 안 후보는 문 후보보다 더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사람한테 국군 통수권을 맡길 수 없다 얘기를 했고 또 더 제가 기가 막힌 거는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돈도 많은 사람인데 왜 나오냐. 돈이나 쓰고 살지. 이렇게 막 가는 식으로 좌충우돌을 하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양강 구도를 깨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것인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국민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우리가 문맹률이 높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잘 모를 때 그럴 때는 저런 게 어느 정도 먹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탄핵이 되고 또 우리가 종합편성 채널 이런 거 많이 나오면서 정말 많이 알아요, 국민들이. 많이 알아요. 그래서 저런 것이 안 먹히는데 여전히 저런 전략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먹힐지는 모르겠습니다. 짧게 덧붙이자면요. 홍 후보가 그 북한 우리 민족끼리 그거 인용해가지고 문재인 후보를 막 비판했어요. 참 섭섭했을 겁니다. 홍 후보는 왜 북한이 나를 비판을 안 해주냐고. 왜 나를 비판하고 그걸 했으면은 엄청나게 이게 북한이 나를 두려워한다 했을 건데 참 북한이 왜 나를 무시하나 그런 마음이 드셨어요. 선점 효과를 좀 뺏겼다. 홍준표 후보는 그런데 안철수 후보에 대한 비판도 내놨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문, 안 두 명 다 흔들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보입니다. 들어보시죠.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보다 더 위험한 사람. 그 뒤에 박지원 대표가 있기 때문에 나약하고 소신 없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국가 통수권을 국군 통수권을 맡기겠습니까? 이 칼럼 홍준표 후보한테 걸리면 안 될 것 같은데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사실상 김정은이 대통령이다. 이어서 안철수 후보가 당선되면 사실상 대통령은 박지원이다. 그렇죠. 뭐 박지원 상황설 뭐 이런 거 나왔죠. 그리고 홍준표가 당선되면 대통령은 서민이다. 그 말까지 있지 않았습니다. 그 요즘 제 이제 후배들이나 이제 보면은 오늘 뭐 했어? 그렇게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러면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왔다는 거예요. 아무 말 대잔치. 그러니까 회의에 나갔는데 아무도 준비를 안 해오고 내용도 없고 맥락도 없고 컨텐츠도 없고 막 이런 상황. 그래서 이제 아무거나 던지는데 회의 결론 나지 않는. 홍준표 후보를 보면서 도대체 무슨 맥락에서 저런 얘기가 나오는지 논리적인 비약도 없고 설득력도 하나도 없고 얘기를 하면 할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걸 또 좋아하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일반적인 상식적인 눈에서 봤을 적에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워딩들을 줄기차게 매일마다 이렇게 쏟아내고 있는데요.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뭐 그동안의 워딩들은 그렇다 치고 일단 그 국군 통수권 얘기는 이제 아마 안철수 후보, 문재인 후보에 의해서 안철수 후보를 이제 공략을 하려고 하니 이제 소신 없음 나약함 그리고 이제 어쨌든 사드 입장에서도 좀 반대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공략을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저렇게 그 안철수 후보를 때린다고 해서 그 표가 홍준표 후보로
올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예, 홍준표 후보가 또 일각에서는 다 계산된 선거 전략이다. 폄하하지 마라. 뭐 이런 지지자들의 목소리도 있다라는 그런 시선도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요. 그런데 홍준표 후보가 설화에 휩싸였습니다. 이른바 설거지 논란인데요. 도대체 홍 후보가 뭐라고 말했길래 논란이 되고 있을지 함께 보시죠. 내가 설거지를 어떻게 하느냐? 그건 하늘이 정해놓은 거다. 여자가 하는 걸 남자한테 시키면 안 된다. 절대 안 한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전기 밥솥도 열 줄 모른다. 라면도 못 끓인다. 대구 남자라서 그러냐라는 질문에 그렇다. 경상도는 뭐 그렇다. 라고 답한 게 뭐 이른바 남녀차별이냐라는 논란에 지금 휩싸여 있습니다. 정소희 의원께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어느 시대의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시키는 게 아니죠. 남자도 하는 거죠. 하는 건데, 아직도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사실 저는 전략적으로라도 사실 집에 가서 설거지 남자들이 많이 안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다 한말 하더라도 선거 국면이면 전략적으로라도 가서 잘 도와준다. 시간이 없어서 그럴 뿐이지. 아주 잘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속마음을 들이내면서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 전략적으로 옳지 않은 것 같고 저런 하늘이 정해준 일이다. 더더욱이나 하늘이 정해졌다. 근데 더 나아간 얘기도 있죠. 심지어 그거에 대해서 해명하는 발언이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홍 후보의 해명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논란이 일자 마산역 유세 후 홍 후보가 기자들에게 아니다. 내가 남녀를 차별한 게 아니라 하우스 와이프와 커리어 우먼은 별개라는 점을 설명하고 싶었던 거다. 커리어 우먼은 나가서 돈도 벌고 돌아왔는데 남편이 너만 밥 지어라 라고 하면 안 된다 라고 홍 후보가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기가 막혀서 말을 못 하겠는데요. 집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설거지나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정말 바쁘거든요. 근데 저것은 그야말로 여성들을 갖다 워킹맘과 전업주로 분류해가지고 워킹맘은 안 해도 되지만 전업주는 해야 된다는 더 나쁜 발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명이 안 된다. 예. 원래 이제 사고방식이 이제 그러니까 이게 해명을 하는데 덮고 있는 이런 것인데 아마 우리 TV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전업주들도 많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거 좀 궁금합니다. 경상도는 다 그렇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저도 이제 경상도 남자인데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부산 머슴하다. 예. 이번 대선에 그러니까 5분의 주요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4명이 경상도 남자고 1명이 경기도 여자예요. 예. 제가 볼 때 그 넷 중에서 물론 나이에 따라 가지고 조금 이제 뭐 보수적인 문화도 있고 이게 뭐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은 저분만 그러고 나머지는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는 30년 동안 평생 밥 달라는 소리 안 해봤다. 먼저 하는 사람이 먼저 차리는 거다라고 하고 뭐 유승민 후보도 가사 분담 많이 한다고 했는데 그게 나는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되지 경상도 남자는 다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경상도 남사에서 발끈했는데 우리 박성규 전 대변인은 문화부 차관에 청와대 대변인까지 하셔서 궁금해요. 댁에서 좀 형수님이 피곤하시거나 컨디션 안 좋으실 때 설거지 자주 하십니까? 저 합니다. 아, 자주 한다. 공직에 있을 때 못했는데, 예. 뭐 청소도 하고, 뭐 좋은 거는 우리 아이들의 평가는 아빠가 엄마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홍준표 후보가 얘기하신 거는 아마 저도 저런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하는 과정에 생략이 되고 또 다른 얘기들이 붙어서 간 것일 것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금 시대에 남녀의 구분이 그렇게 딱 밥하는 거, 설거지하는 거, 일하는 거 구분됐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전달 과정에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다만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그렇잖아요. 본인은 홍준표 다움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말과 행동의 격을 우리가 얘기 많이 하는데 조금만 좀 품격을 좀 높여주면 어떨까. 특히 본인을 지지하고 있는 많은 보수층의 사람들은 품위를 생각하고 격을 생각하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저런 오해의 소지도 좀 덜어질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던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우리 또 박성규 전 대변인께서 또 진화에 나서셨습니다.